그래서 고소 부분 중요해요. 53페이지인가 고소 취소 포기. 이쪽에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고소 취소 하고 저 뒤에 고소 효력 이쪽에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별표한 4개 하나. 고소의 취소. 취소하고 포기 구별하면 취소는 고소했다가 물리는 거지.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거고, 포기는 저는 고소를 미리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미리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것을 포기라고 그래요. 고소했다가 그만두는 게 취소고 처음부터 안 하는 게 포기인데, 거기에 개념이 있고 고소 취소를 인정을 하죠.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가 이거 문제고요. 첫 번째 줄 쳐봐봐.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고소 취소 의의는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죠. 고소한 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다. 이게 고소 취소입니다. 고소하고 이제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차이가 뭐냐니까, 고소를 수사기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만 고소 취소는 법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기소 후에는 그게 다를 뿐이고, 나머지는 고소하고 정반대다. 근데 요게 아까 줄칠한 거 요거였죠.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친고죄가 있는 문제점이죠. 친고죄는 피해자가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법원 판사가 공권적인 판단을 내렸단 말이야. 공권적인 판단을 내려서 판결이 선고되고 났는데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서 국가 공권력 행사를 무효화시키는 것, 이걸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일단 맞는 얘기인데, 친고죄만의 문제입니다. 비친고죄는,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요. 친고죄 고소만 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심화에다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분원 의사표시나 처벌힘화 표시의 철회에도 똑같은 제한이 있어요. 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하고 반의사 불벌죄하고 거의 같았죠, 그죠? 다른 점이 있다면 친고죄는 고소해야 처벌할 공소를 제기하는 거고,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를 안 해도 처벌하는데 반대 의사가 표시되면 안 한 건데, 둘 다 친고죄든 반의사 불벌죄든 피해자한테 처벌 여부를 맡기는 거는 똑같죠, 그죠? 그래서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심화 요액에 넣어놨어요. 뒤에 가서 다시 또 하겠는데, 친고죄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법원의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고소 취소할 수 없다. 고소 취소 할 수 없다, 이렇게 읽히는데요. 일단 객관식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진실을 말하자면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는데요. 객관식은 맞는 걸로 풀으란 말이야. 근데 고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고소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맞는 걸 풀 때 사실은 있어요. 차이가 뭐냐 하면, 친고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하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재무, 다취, 고처에, 고에 해당하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더 전체판하지 않고 공수기각 판결하고 끝내죠, 그죠?
공수기각 판결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래서 끝내요. 근데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고소 취소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고소 취소는 가능하지만 공수기각 판결을 못 내려요. 공사 판결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 취소 1심 판결 선고에는 고소 취소할 수 없다로 해놨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자체 고소 취소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공수기각 판결에 효력이 없다. 공사 판결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사실을 하네요. 그런 의미의 하나고. 그러면 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하고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게 아니냐 하면 1심 판결 선고 되더라도 합의하고 고소 취소하는데 고소 취소하게 되면 형량이 거의 반쯤 뚝 떨어져요. 그래서 징역 뭐 10년짜리가 합의가 되고 고소 취소하게 되면 5년 정도까지 뚝 떨어진다고. 그래서 형량을 줄이는 사유로서 그걸 이제 형량을 양형으로 해요. 형의 양을 정하는 양형 사유로서의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심화에 쓰여져 있어요. 자, 그거 한번 읽어봐요. 231항의 고소 취소의 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할 수 있다는 고소 취소의 제한은 친고죄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친고죄로서의 고소 취소 효력이 없다는 것일 뿐이다. 즉 공수기각 판결 사유가 되지 않을 뿐이므로 양형 사유가 된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심 판결 선고에도 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이런 내용이 보통 다른 책에는 깊이 설명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늘 혼동스러운데 이걸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 문구가 갖는 문제점이 뒤에 그게 나와요. 이거 좀 옛날 얘기인데 좀 바꾸고 싶은데요.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던 모델 A씨와 가수 B씨가 있어요. 뭐 때문에 협박받았느냐? 뭐 남자들 다 그렇지. 술 먹으면 한 마리 개가 되잖아. 그래서 술 먹고 그 음담 패설을 했나봐. 이 여자애들 데리고 음담 패설을 했는데 그거를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성적 농담 따먹게 하는 거를 요 두 여자들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어. 촬영해가지고 협박을 한 거야. 이거 당신 이미지 타격이 될 테니까. 근데 연연들이 한 합의금으로 500만이나 5억을 요구했으면 이병헌이가 그래 뭐 귀여운 것들 뭐 용돈 줬을 텐데 이현이 간땡이가 너무 컸어. 5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500억을 달라 그랬어. 500억을. 그럴 때만 이병헌이가 술이 확 깨가지고 이년들 아침에 술 깨자마자 경찰에 고소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붙잡혀 구속이 됐어요. 협박죄로.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 받았습니다. 1년 받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뭐 보석 허가 요청을 했는데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있다가 항소심에 가서 이병헌이가 고소 취소해 줍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 선고에도 고소 취소는 가능하다고. 가능한데 만약에 1심 판결 선고 전에 만약에 그 이병헌이가 고소 취소해 줬다면, 즉 반의사 불벌이쳐서 처벌 반대의사를 표시해 줬다면 형이 선고가 안 됐을 거 아니야, 이제 공사 판결 끝났을 거 아니야. 근데 형 선고가 되고 나서 이제 구속이 되고 뭐 적어도 1심 됐으니까 한 징역 6개월 산 거지 사실은. 구속이 돼 6개월 살고 죄값 어느 정도 치렀다 그러고 이제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써내니까 이병헌이가 탄원서를 써서 고소 취소해 줘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가보죠. 고소 취소의 요건 53페이지 방갈로 1번 고소 취소권자. 고소 취소권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이 사실상 자기 고소만 취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고소는 취소 못한다고 보면 돼. 그러면 딸이 해놓은 고소를 엄마가 취소할 수 있느냐? 안 돼요. 남의 고소잖아. 또 엄마가 해놓은 고소를 딸이 취소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서로 별개의 권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책에 거기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자, 즉 고소를 한 자이다.
고유의 고소권자인가 대리행사권자인가를 불문한다. 이게 고유의 고소권자라는 게 바로 그 피해자고요. 대리행사권자가 뭐 친족이는 거고, 그 법정 대리는 고유 대리행사권자가 아니죠. 판례에 하면 고유행사권자죠, 그죠? 법정 대리는 자기의 고니까. 그래서 고유의 고소권자는 대리행사권자가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고유의 고소권자가 한 고소를 대리행사권자 취소할 수는 없다. 대리행사권자가 이제 임의대리인을 가리키는 걸로 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임의대리인. 대리행사권자가 임의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 그의 부가 그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이 얘기 나오죠. 그런데 미성년자인 딸이 있다고요. 미성년자인 딸이 있는데 얘가 고소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한 16세 정도 되는, 뭐 10세 이런 애들은 아예 고소 능력이 없으니까 고소한다 취소한다 이런 말은 의사표시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미성년자 딸이 있는데 법정 대리인 아버지가 있다고. 법정 대리인 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딸이 고소를 해놓은 것을 아버지가 고소 취소 못한다 그랬잖아, 그치? 못한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고소한 것을 자기가 고소 취소해요. 취소하면서 딸의 고소 취소가 있는데 이게 한 장에 같이 쓰여진 거야. 합의서 받고 쓰면서 이게 도장이 같이 들어가 있어, 같이. 그리고 이 딸의 의사가 명백하게 들어가 있다면 딸의 고소 취소로 취급해 줍니다. 본인의 고소 취소로 취급해줘요. 자, 이게 판례고요. 마지막 53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판례지. 이거 시험에 많이 등장해요. 별표 한 두세 개 하나 최근에 시험 출제 유행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만 법정 대리인의 처벌 불안 의사 표시에 피해자 본인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데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 취소를 봅니다. 법정 대리 고소 취소를 대리하는 걸 보는 게 아니죠. 거기에 같이 돼 있을 때는. 자, 이제 뒤에 넘기죠. 고소 취소 시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별표 한 4-5개 해놓으세요. 방관로 2번 고소 취소 시한. 제1심 판결 선고 전입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 이 말은 법원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기 전이야. 이거 쓰여져 있죠. PPT는 안 돼 있는데 법원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아까 설명한 거죠. 증거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공권적 판단, 법원 판사가 판단을 내기 전까지만 일반 사인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판단이 나고 나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안 된단, 고소 취소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1심 판결 선고되고 서울고법에 뭐 항소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고 나면 이런 효력이 없다고요. 근데 문제가 항소심은 1심 재판을 이어서 계속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항소심 원칙은 파기 자판입니다. 파기 자판이에요. 자기가 재판해요. 조연아 1심에서 징역 1년 받았는데 이게 조연아가 항소해서 항소본에서 1심에 징역 2년 때린 게 잘못됐다 그러면 깨고요. 자기가 판단한다고. 그래서 자판이야. 자기가 판단한다고. 자판하는데 예외적으로 파기해서 1심으로 되돌려 보낼 수가 있어요. 파기 환송이 가능합니다. 1심 재판 자체를 아예 이렇게 징역 2년이라고 하지 않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을 해버렸을 때 자기가 재판 안 하면 1심에서 처음부터 그 사건을 다시 심사하라고 되돌려줘요. 이게 환송이에요. 환송. 파기 환송. 1심으로 되돌려준다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1심 판결 선고가 없는 상황이 돼요. 파기돼서 되돌아가면. 그래서 다시 보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으면 하면 이렇게 되죠.
1심 판결 선고되고 나서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고소 취소 못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고소 취소 자체는 가능하고요. 차이가 있다면 1심 판결 선고 전에까지 고소 취소하면 공사 판결로 그 사건을 깨끗이 없애줄 수 있는데 1심 판결 선고된 다음에 항소심, 상고심에서 고소 취소하면 공사 판결은 안 나온다. 형량만 줄여준다 그랬죠. 그죠? 양형 사유가 될 뿐이다. 그래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 취소하면 공사 판결을 하는데 항소심 가면 고소 취소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파기환송돼서 1심 되돌아가면 1심 선고가 없는 상태로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고소 취소가 가능하고 따라서 공수기각 판결이 가능한 겁니다. 자, 요 판례에다가 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판례에다가 별표 한 4-5개 해놓으세요. 여기도. 파기환송에서 되돌아갔을 때는 환송 후에 재심 판결 선고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요 판례 읽어보죠.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소심에서 이거 좀 앉아서 볼까? 계속 삐딱해 보네. 상소심에서 법률 위반 이유로 제1심 공수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함에 따라 자, 줄 쳐놓고요. 노랗게 된 부분을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종전의 1심 판결은 이미 파기 깨져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에 제1심 판결 선고 전에는 자, 그 다음에 줄 쭉 주세요. 고소 취소의 제한 사유가 되는 1심 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심 판결 선고 났다가 항소심에서 깨서 되돌아가면 이 선고 없는 상태로 되돌아간단 말이야. 따라서 환송 후에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1심으로 되돌아갔죠. 그 1심 판결 선고 전에 친고죄 고소가 취소되면 327조 5호 327조 5호가 뭐야? 재무다치고처 여기 5호잖아. 5호. 그지? 공사 판결을 한단 말이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항소심에 가니까 2심에 가니까 그때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 불면죄로 불벌죄로 판명이 돼가지고 그때서야 고소 취소를 받은 경우에 그러면 공수기각 판결을 해줄 수 있느냐 얘기인데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얘기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심 판결 선고에는 고소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 일단 맞는 걸로 풀어 그랬죠. 그죠? 객관식에서는. 근데 속마음은 고소 취소할 수 없는 건 아니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라 그랬죠. 그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나오면 요거는 잊어버리시고 요렇게 푸시고요. 그래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하면 공사 판결하는데 항소심에 와서 고소 취소하면 공사 판결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양형 사유가 될 뿐이다고요. 고소 취소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비로소 2심에 와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옛날 얘기인데 강간치상은 친고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굳이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강간은 구강간죄 옛날 구강간죄 옛날 구친고죄입니다. 적당한 예가 없어서 이제 이 예를 자꾸 들고 있는데 굳이 예를 억지로 만들어내자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걸 하잖아. 요걸 하면 모욕죄잖아. 그지? 모욕죄는 친고죄잖아. 근데 요걸 아주 세게 해버렸어. 아주 형법에서 아마 할 텐데 아주 얘가 개새끼 소새끼야 이러면 모욕죄가 되는데 이를 개새끼야 소새끼야 너무 크게 해가지고 상대가 고막이 찢어졌어. 그럼 뭐가 돼? 폭행치상이 되잖아. 폭행치상. 유행력, 광화문도 유행력 행사잖아. 그래서 굳이 억지로 예를 만들자면 폭행치상? 폭행치상죄로 기소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은 그냥 모욕죄 정도였더라.
이러면 얘가 되지 뭐. 굳이 예를 들자면 그래서 폭행치상은 비친고죄죠. 비반의사 불벌죄이기도 하고 비친고죄이기도 하는데 이게 모욕죄로 바뀌었다. 그러면 친고죄가 되는 거지. 그럴 때에 이게 친고죄 비반의사 불벌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 날 때까지 변호사가 고소 취소를 안 했어요. 합의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2심에 오니까 친고죄로 바뀝니다. 옛날에 강간죄로 바뀌고 강간죄는 친고죄였죠. 옛날에 지금은 친고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죠. 이걸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소심 판사가 조금 엄격하거나 똑똑한 거지. 똑똑해서 축소시켜 본다고. 그때서 고소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공사 판결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인데 대다수 학자들은 항상 그 피고인 편을 듭니다. 피고인 편을. 왜 그럴까? 소송에서 약자는 누구야? 형사소송의 약자는 피고인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 게임을 하더라도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지는 쪽을 응원하듯이 학자들은 거의 피고인,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피고인 보호를 하자라는 쪽으로 인원을 만들기 때문에 아니 1심에서 변호사가 똑똑하게 이게 친고죄로 바뀔 것을 대비해서 반의사 불벌죄로 바뀔 걸 대비해서 고소 취소했다면 1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하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 취소했는 것에 대해서 2심에서 공사 판결을 끝내줄 수 있을 텐데 이때 변호사가 안 도와줘서 고소 취소 못했단 말이야. 그리고 2심에 왔으니까 이렇게 친고죄로 판명이 되거나 반의사 불벌죄로 판명된 이 2심으로 1심으로 봐주자. 여기서 말하는 1심으로 봐서 공수기각 판결을 해주자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주장인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더 강조하죠. 대법원이니까. 그래서 법 문구에 위반되는 이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항소심을 결코 1심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항소심의 고소 취소는 고소 취소로 효력이 없다. 즉 공사 판결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안 된단 말이야. 자, 그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거는 결론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 문구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는 목적으로 고소 취소 시한을 획일적으로 재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한정한 것이고 따라서 현실적 심판이 대상이 된 공소사실의 친고죄로 된 당해 신고의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항소심을 1심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을 재심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줄쳐놓으시고요. 항소심을 재심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 효력이 없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사실은 고소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하지 않고 그죠? 친고죄로서 고소 취소로 효력이 없다. 즉 공수기각 판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써놓으세요. 공수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 고소 취소로 효력, 즉 공수기각 판결 사유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사 판결 사유 X 해놓으세요. 요거 문구 시험에 항상 등장하는 문구가 돼요. 아주 많아요. 아주 요 노랗게 된 부분 여러 번 읽으세요. 줄치고 나오는 순간 그냥 본능적으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잠깐만 저 PPT 깔고 이제 어려운 게 아이고 고소 불가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55조 고소 취소의 방법. 고소 취소 방법. 고소의 방법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고소를 한 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범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다른 점이 있다면 법원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대리 고소권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고소 취소를 또 부탁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본 거죠. 법정 대리 고소 취소, 본인의 고소 취소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본인의 고소 취소로 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기관 공소 제기 후에는 법원에다가 고소 취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니까 처벌 부는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처벌 부는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원하는지 애매모호할 때는 고소 취소로 보지 않습니다. 뭐 그런 정도 보시고 의사 표시다. 그래서 단순히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라는 정도로는 처벌을 부른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고소 취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적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합의서를 주고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의사표시를 아직 안 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부는 의사표시를 안 했다라면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로 볼 수 없어요.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자, 책을 보죠. 고소 취소의 방법은 고소와 같다. 공소되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되기 후에는 수사법원에 대하여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처벌본원에서는 명백하고 확고해야 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히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라고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요것도 시험에 등장해요. 처벌본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된다.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돼요.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거나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아직 고소 취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판례가 문제인데요. 판례가 자, 첫 번째 판례가 요거죠. 아니구나. 여기 55페이지가 있는 판례네. 피해자 진술조서 기준 중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가요? 라는 물음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봐야 되고, 그러면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처벌하라는 얘기인지 명백하지 않죠. 처벌하라는 얘기 같죠. 그죠? 그래서 이건 고소 취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이제 합의서 제출과 고소 취소인데 이게 막 골치가 조금 아파요. 사실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정리에 어긋나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뭐 객관식 문제 볼 때 눈치를 한참 봐야 된다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옛날에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봐보죠. 제가 책에 정리해 놓은 거를. 공소 제기 전에는 기소전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내면 고소 취소로 봐요. 합의서가 인터넷에 가면 그 정형화된 문구가 있어요. 민형사상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기로 한다. 그렇게 정형화가 딱 돼 있어. 인쇄 프린트하면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금액 적고 이름만 적으면 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그 경찰서에 합의서를 내면 바로 고소 취소한 걸로 봐요. 판례가. 그래서 이건 처벌부로서 명확하게 된 고소 취소를 보는데 기소가 된다면 법원에 낸 경우는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 봐서 이것만으로 고소 취소 여태까지 안 봤어요. 안 보고 법정 진술이나 또는 탄원서까지 다 고려해서 이제 그 고소 취소로 보는데 여기까지가 내가 여태까지 정리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최근 다른 자료를 통해서 기출 문제를 보니까 법원에 합의서 낸 것만으로도 명확하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가 돼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으면 법원에 합의서 낸 것만으로도 고소 취소를 보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괴롭단 말이야. 탄원서라는 것이 한탄하고 원한다 그런데 여기 이제 뭐 그 더 처벌해 달라, 처벌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렇게 탄원을 내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는 건데 뭐 보통 성의 있게 쓰려면 손으로 써요. 저 타이핑한 거는 누가 대신 할 수도 있으니까 손글씨로 씁니다. 이게 이제 보통 탄원서죠. 그래서 A4 한 장은 써요. 그래서 성의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 확실한 거는요. 탄원서가 있으면 합의서하고 합의서 플러스 탄원서 있으면 이거는 예외 없이 그냥 고소 취소로 봐줘요. 탄원서까지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이병헌이가 협박 여성들 처벌을 원치 않아 해서 20에 가서 탄원서를 내줘요. 그래서 나중에 보석 허가가 되고 형벌을 그대로 받았죠. 자, 이제 그 판례를 정리해 보겠는데 56페이지 들어가 있는 판례. 첫 번째 판례가 경찰관에 낸 겁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자를 신고한 후 경찰관에게 뭐 가해자의 처벌을 취지를 하였다가 가해자와 합의한 후 뭐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했으므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됐다면 요 출처를 경찰에 제출했다 별표에서 이러면 그냥 고소 취소를 봅니다. 그래서 종전에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공소 이전에 고소를 취소한 것을 범위 상당 고소 취소한 걸 봐요. 취소 통과해 놓고 그런데 이게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판례를 보니까 합의서가 형식적인지 실질적인지 그걸 사실 고려한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인터넷에 떠 있는 고정된 인쇄해가지고 그냥 낸 건지 아니면 처벌분원사가 확실한지. 그래서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는 뭐 원만히 합의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됐을 뿐이고 그 합의서 제출 후에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고소 취소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이 출처는 법정에 나와 고소 취소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고소는 취소되지 아니한 것이다. 고소 취소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합의서가 이게 형식적 합의서라는 거지. 예. 탄원서가 나가면 합의서 및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 발표해 놓고요. 이때는 이건 100% 예외 없어요. 고소 취소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합의서 제출만으로 고소 취소로 보느냐 안 보느냐 문제인데 최근 판례를 보니까 그 합의서가 실질적이다. 뭐 언제까지 돈을 주기로 한다라고 문구가 더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그 자체로 고소 취소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 문제 풀 때 두 가지 판례가 다 병존하니까 다른 지문까지 보고 이렇게 푸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소 취소의 대리도 가능하고요. 57쪽 가서 고소 취소 효과 보죠. 고소 취소 효과. 국가 공권력의 이용은요. 국가 공권력 이용은 딱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못하게 막아두죠. 그래서 한 번 고소했다가 취소하면 다시 고소 못합니다. 재고소 금지돼요. 검사의 공소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검사가 공소제기했다가 취소하면 다시 공소제기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예외가 있지만 원칙입니다. 재고소 금지되고 따라서 고소 취소하면 고소권이 완전히 소멸해요. 그러면 저 새끼가 나한테 합의금조로 3천만 원 줄게. 그래서 3천만 원 줄 테니까 고소 취소해 주라. 그래서 고소 취소해 줬어요. 고소 취소하고 나니까 이제 고소 취소하니까 너 약속한 돈 달라고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해. 문자도 씹기 시작하고. 그럴 때만 언제 있다는 번호가 바뀌어. 그럼 이 새끼 어떻게 처벌해? 나 고소 취소한 거 취소할래. 다시 이 새끼 처벌해 주세요라고 고소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한번 고소 취소하면 땡입니다. 그래서 돈 다 받고 고소 취소해야 되지. 미리 고소 취소하게 되면 돈 받은 애 또 힘들어요. 이놈 찾아가야지. 사기죄로 또 고소를 해서 또 처벌한다 만다 하는데 사기의 의사가 드러나야 되지. 이런 거 증거를 모아야 되지. 이런 게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요 원리를 잘 받으세요. 친고죄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합의금 다 받고 고소 취소해 줘야 돼요. 이 내용은 반의사 불벌죄도 준용이 됩니다. 그러면 검사와 법원은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느냐? 뒤에 나옵니다만 공소되기 전에는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해야 돼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차다출처.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 그 다음에 공소 제기 후에 법원에 고소 취소했으면 법원 판사는 공수기각 판결을 하죠. 그 다음에 문단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4-5개 해놓으세요. 그 다음 이것도 시험에 많이 등장해요. 요거 별표 한 4-5개 해놓으라고. 검사가 작정을 부릴 수 있어요. 1심에 모욕죄였는데 아까 한 예로 해볼까? 모욕죄였는데 고소 없이 모욕죄로 공소 제기했어. 그러면 모욕죄는 친고죄니까
친고죄 고소 없이 공소제기하면 형사법 몇 점 몇 항 위반이 되나? 응? 형사법 몇 점 몇 항 위반이 돼? 이거 매일 한다 그랬잖아. 재무다취고처. 무가 뭐였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 위반하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그지? 그래서 형법에 보면 모욕죄라는 친고죄는 고소를 받고 공소제기하도록 해놨는데 고소 안 받고 모욕죄를 친고죄로 공소제기했으니까 형법 규정에 위반한 무효인 공소제기죠, 그죠?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말아야 돼요. 공소기각 판결을. 공소기각 판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것 같은 포즈를 취하니까 검사가 잔대가를 굴렸어요. 공사 판결 고소 아이고 그럼 뒤늦게 고소를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나중에 하겠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나 공소 제기하고 나서 나중에 고소 받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냥 공사 판결 해버립니다. 어떻게든 사득권을 줄이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공사 판결에 대해서는 기팔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고소받고 또 기소하면 되긴 돼요. 처벌할 수 있는데 번거롭잖아. 사건 하나가 또 공사 판결을 받아 자기 그 실적에 또 까이기도 하고 그래서 잔대가리를 굴립니다. 아하, 요거를 비친고죄로 바꿔버리자. 비친고죄로. 아까 예를 든 뭐 폭행치사항으로 바꿔버리자.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공사 판결을 할 걸 공사 판결을 못하고 그냥 유죄무죄의 실체 재판을 해야 되느냐 얘긴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을 해요. 이런 무효치를 인정해 버립니다. 무효인데 무효치를 인정해요. 요 얘기단 말이야. 요 판례 아주 중요하다고. 뒤에 가도 또 써요. 몇 번 나오니까 별표 한 대다 해놓고요. 친고죄 고소가 없거나 취소됐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러면 공사 판결해야 되죠. 그 후 동일서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 변경 허용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 흠은 치유된다. 흠은 치유된다. 이나 항소심에서도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1심에서 이렇게 하면서 공사 판결이 났거든요. 났으면 검사가 재빠르게 2심에다가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해놓고 항소심에 가서 비친고죄로 즉 폭행치사항죄 같은 비친고죄 공사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똑같아요. 실질재판 해야 됩니다. 공사 판결 더 이상 못한다는 얘기죠.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심화에 들어가 있는 거 있지. PPT 안 들어가 있네. 심화에 그것도 뒤에 가면 많이 쓰입니다. 별표 한 4-5개나 심화에도. 친고죄 고소의 존재는 적극적 소조건이고 있어야 되는 소조건이고 반의사 불벌죄 처벌 불원 의사 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조건이다. 그게 없어야 되죠. 처벌 불원 의사가 없어야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간에 법원의 모두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검사 피고인이 신청 안 해도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는 소송구차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거로 충분하다. 이것도 뒤에 가면 중요해요. 나중에 가서 할 거고. 시험에 여기 바로 등장하기 때문에 심화해 놓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소의 폭이 봐볼까요? 고소의 폭이. 형사소송법을 포함해서 법에서 말하는 포기는 사전에 포기하는 걸 말하고 사후 포기는 포기라고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고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이전에 또 아주 미리 포기하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고소 기간 내에 내가 장차 고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적극적인 의사 표시하는 것만 포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찰 시험을 본다. 경찰 시험을 보는데 지금 시험 보는 강의 시간에 자고 있어. 졸고 있어. 그러면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 너 이 새끼 이번 시험 포기했구나. 너 이번 시험 안 보기로 포기했지. 아예 그냥 끝까지 사네. 포기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시험장에 안 가잖아. 시험장에 안 가는 것도 포기. 나 이번 시험 안 본다고 포기하는 건데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포기는 이것만 포기를 그래요. 미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는 안 갈래라고 표시하는 것만 포기라고 보는 것이지 시험장에 안 가는 건요. 시험장에 보러 가지 않거나 뭐 자고 있는 거 이거는 소극적 의사표시는 포기를 안 봅니다. 그냥 불행사예요. 불행사. 권리를 행사할지 안 할지 권리자의 마음에 달려있지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의무는 없잖아, 그지? 그러면 그게 권리가 아니고 의무가 돼버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면. 그래서 사전 포기, 그것도 적극적 의사 표시에 의한 포기만을 포기로 말하고, 그렇지 않고 소극적 의사 표시에 불과한 거, 그건 불행사라고 해서 구별합니다. 그래서 거기 의에 보면 요 얘기 써놨죠. 의 봐봐. 고소 또는 고소권의 포기란 친고죄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표시해놓고요. 말한다. 포기각서를 써준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기각서를 써준 거, 이것만 포기라고 보면 돼요. 나 고소 안 할래라고 가만히 있는 건 그런 고소의 포기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인정할 건가 말 건가 논쟁이 되는데, 요거 하나 보면 간단해요. 옛날에 강간죄가 친고죄였을 때 조폭이 여대산 강간하고 이걸 내밉니다. 야, 너 인연 내가 네 집 풀어주면 가서 나 고소해서 나 깜빵 보낼 거지. 너 못 풀어주겠다. 대신 고소 포기각서를 네가 나가서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각서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 뭐 겁나기도 하고 뭐 하니까 일단 풀려나고 싶기도 하니까 고소하지 않겠다고 표시를 했어. 각서를 써줬어. 조폭들한테, 깍두기들한테.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고소를 하면 이 고소가 유효해요, 무효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봐. 유효하다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무효라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대원 판례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데, 그 이론을 만들어요. 이론을. 왜냐하면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기 처칭 하나 할 때 형사법은 공법, 사법 구별할 때 어디 속해서? 공법이 속했고, 공법상의 권리, 공권은 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없다고? 당사 청구자 인정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거기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법상의 권리, 공권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고소권에 바로 요 논리에 쓰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 봐봐요. 판례. 또 빨리 노랗게 된 부분만 빨리 줄쳐 봐봐. 피해자 고소권은 형사정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공법상의 권리 줄쳐놓고요. 그 권리의 성질상, 공법상, 공권의 성질상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형사법에 하면 일단은 고소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고소권 포기하는 관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고소하면 고소를 받아줍니다. 고소 포기하더라도 고소 포기의 효력은 전혀 없다. 자, 거기까지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소의 효력, 고소 불가능 원칙인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졸면 몇 달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굉장히 어렵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것만이라도 잘 해두셔야 돼요. 뼈대되는 얘기가 많아. 쉬었다 하자. 이제 졸지 마. 자든지.